자, 이제 662페이지에 제4절 행정의 시비참여. 출제는 좀 없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행정의 기능 자체,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에서는 개념하고 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가지 형태만 좀 숙지해서 가져갔으면 되겠죠. 자, 일단은 개념 좀 볼까요? 결정권자 없는 자, 바로 누굴 얘기해? 시민이 결정권자 정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를 시민참여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순기능 나온 거 봐. 그럼 첫 번째, 정부의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시민과 정부와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겠죠. 이를 통해 일정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합니다. 3번 나온 거 보자. 자, 그럼 정부의 정책 결정에 시민의 요구라든가 얘기 바로 투입 반영이 돼야 안 돼. 됨으로써 자,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정책 결정의 질의 향상. 중요한 표현입니다. 정책 결정의 질의 향상. 자, 4번도 별표. 시민 참여는 여러분들 직접 민주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간접 민주 제도가 지니고 있는 미비한 점을 보완해 안 해? 하죠. 자, 거기 미비한 점의 보완이야. 옆 페이지 보자. 옆 페이지에 날개 봐봐. 날개. 시민참여는 간접 민주제도의 장점의 극대화가 아니지 미비한 점, 단점의 보완이죠. 이것도 기출문제 지문이야. 알았습니까? 출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형태만 출제해서 가져가면 돼. 자, 그 다음 다시 여러분들 4번 밑에 5번, 6번, 7번 넘어가시고. 자, 9번 별표. 9번 별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허용됐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럼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안 받아? 받죠? 거기 집행 동그라미 밑줄 능률성 밑줄. 자, 그럼 우리가 유의할 거 일단은 두 가지,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가 먼저 나왔어. 하나는 뭐냐? 정책 결정의 질의 향상 얘기했지? 그 다음에 정책 집행에 있어서 능률성 제고 얘기했어요. 그죠? 어제 수업 국어 했지? 우리 김덕규 선생님이 백목을 많이 부러뜨리지? 그런 것 같아. 자, 결정에 있어서 질의 제고요. 집행에 있어서 능률성 제고. 자, 이번엔 여러분들 역경 나온 거 보자. 역경 1번의 별표. 자, 정책 결정에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져. 그럼 의사결정에 지원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많은 노력과 시간 낭비로 밑줄 비능률 초래야. 자, 여기 세 번째야.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 다음 뭐야? 비능률 초래야. 비능률. 여기 앞에 결정 나왔죠. 그냥 요걸 다 석 바꿔서 문제가 나온다. 정책 결정의 질에, 질에 뭡니까? 질을 낮춘다 이런 식으로 질을 저하시킨다. 틀리죠? 이거 바꾸는 문제. 집행의 비능률, 결정의 능률 바꾸면 틀리겠지도.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함정받은 것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형태만 유의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역할이 하나 더 가져갈게요. 그 3번에 정치 행정의 전문화 저해에다가 밑줄. 시민은 전문가야 비전문가야? 비전문가니까 당연히 전문성 제외해야 한다. 뭐 그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말씀 유형 출제 안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출제 나온 적도 없고. 자, 시민참여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665페이지에 이제 절 바꿔서 제5절의 공직윤리. 자, 공직윤리는 출제 포인트에 별표가 없죠. 옛날에 좀 나오다가 이 문제가 좀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가져갈 게 있어요. 윤리파트에서는. 자, 일단은 공직윤리가 무엇인가 개념 나온 거 보자. 공직윤리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 공무원 신분상 지켜야 할 각종 행동 규범 자체를 공직윤리라고 언급을 하죠. 개념 외우지 마시고 그렇구나.
자, 특징에선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6번의 별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야. 그래서 옆에 나온 거 봐. 일반 국민이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뭘 요구해? 윤리 수준을 요구한다. 이 표현 가지고 가야 돼. 이 표현 맞는 표현이야. 지금 여러분들 끄덕끄덕거리지만 이게 지문 나오잖아. 그럼 헷갈려. 이게 맞는가? 일반 국민보다 높은 윤리를 요구한다.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틀린다?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좀 별표해서 내용 좀 가져가야 돼.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용에 관한 형태가 규제. 여러분들 세 가지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자율적 규제, 두 번째 법령적 규제, 그 다음 페이지 충성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자, 일단은 자율적 규제를 얘기할 때는 나온 거 보세요. 60년대 선포된 공무원 신조, 80년대 선포된 공무원 윤리 현장에서는 공무원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 행동 강령에 따라 스스로를 규제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식으로 자율적 규제인데, 뭐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해가지고 6가지 형태가 나오거든요. 6대 신조. 현재 거기 왜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오니까 안 적어놨지. 안 나오니까. 근데 나중에 그것은 면접 볼 때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공무원 필기 합격하고 하고서 면접 특강을 뭐 선생님이 안 하겠지만은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하여간에 면접 특강을 하기에 앞서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공무원 신조를 좀 물어봐. 6대 신조. 그냥 그 자리는 잊지 말고 꼭 공무원 6대 신조는 외워서 들어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6대 신조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법령적 규제가 나왔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이건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자. 그 의무조항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정리해 놓고 있다. 하나는 뭐야? 직무상의 의무. 두 번째 기본적 의무. 세 번째 신분상의 의무. 세 가지 형태로 나눠 놓고 있다. 자, 그럼 2번부터 보자. 기본적 의무는 뭐야? 성실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신분상의 의무 거기다 적어보자. 정말 품이 있는 영비천 쪽으로 써. 내가 영비천 선전하는 게 아니라 품이 있는 영비천. 정말 품이 있는 영비천. 자, 정은 뭐냐? 3번의 두 번째 정치활동 금지 의무. 정말 품이 있는, 품위 유지 두 번째 줄 앞에 나왔죠? 영비천, 영에 제한 두 번째 줄 중간 나왔죠? 비, 앞줄에 나왔죠? 비밀 엄수의 의무. 천은 청으로 바꿔, 청렴의 의무. 두 가지는 별도로 요도. 선서하고 집단행위 금지 의무는 별도로 요도세요. 공무원 되면 선서해야 돼. 선서하고. 거의 집단행위 금지란 말을 얘기할 때는 단체 행동 금지를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한다? 단체 행동 금지. 거기 여러분들 그 3번의 신분상의 의무에서 하나 유의할 게 비밀 엄수 의무 나온 거에 좌살펴 놓고 퇴직 후에도 준수. 그러니까 재직 중에 여러분들 그 얻은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퇴직 후에도 비밀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퇴직 후에도 비밀 엄수해야 합니다. 그거 하나 좀 적어놓도록 하시고. 자, 봤으면.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맨 위에 직무상의 의무의 첫 번째 줄에 직당이찰 금지, 영유무 정사 금지, 겸직 금지, 친절, 공정, 복종의 의무, 종교 중립이란 말 나오죠. 거기 복종해놓고 정당한 명령에 대하여 복종입니다. 정당한 명령. 근데 상관의 명령이 정당치 못해. 그 복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복종의 의무에다가 정당한 명령에 대하여. 그러니까 정당치 못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 상관이 너 가서 이렇게 칼로 담궈. 정당치 못해. 자, 미안합니다. 표정들이 다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야. 정당한 명령에 대하여 복종이에요,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고. 자, 그거 봤으면 됐고. 자, 내려서 충성 나온 거 보자. 여러분, 충성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이 아니야. 그 옆에 날개 봐봐.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충성은 별개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별개로 학자들이 충성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로열티 충성을 얘기할 때는 나온 거 보자. 헌법의 기본 질서, 국가 이념에 대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뭐라고 그래?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헌법에서 명시한 여러분들 국가 이념은 뭐야? 민주주의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과연 공무원은 충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을 충성심사한다고 얘기합니다. 뭐 한다? 충성심사. 자, 충성심사 나온 거 봐. 그럼 여러분 충성심사 자체로서 현재 한국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거기 세 번째 줄 끝에 신원조회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시험 합격하잖아. 한번 보자. 그럼 여러분들 신원조회를 경찰청에다가 의뢰를 해. 필기 합격을 하면 면접전으로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여기 보자. 전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전과가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흔적이 있는 게 없는 게. 있는 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 아니야. 그래서 공무원 임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자, 전과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 보자. 전과를 다 그런 게 아니라 전과도 여러분들 근거 이상의 형벌을 받고 여러분들 형이 끝난 다음에 5년을 경과하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전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을 혹시 여러분들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여러분 벌금형도 전과에 들어가는 거다. 군대 영창 갔다 온 사람들, 남학생들. 군대 영창은 여러분들 전과에서 빼줘. 그건 안 들어가는 거고 대신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그 총무 여기 어디야 그 인천광역시 여러분들 인사팀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전과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전과가 있는데 공무원 되는데 결격사입니까? 물어보면은 거기서 응답을 해줘.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래서 가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사람, 선생님 저 뭐 음주운전하고 저쩌고 그런 사람인데 음주운전도 여러분들 금액에 따라 틀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그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거 제가 충성, 심사가 신원조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신원조회시는 대립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신원조회 해야 돼, 안 해야 돼? 신원조회 해야지. 근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거 아니야. 그래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대립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까지 내용 정리. 뭐 하다는 논조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절을 바꿔서 공직부패. 이것도 출제 논점은 크질 않고 각종 여러분들 부패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여러분들 묻는 문제예요. 그 출제 포인트에 2번과 3번 공직자윤리법의 내용, 3번의 부패 방지법 내용이라는 게 나와죠. 그래서 섞어서 그런 문제 형태가 가끔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공직부패가 무엇인가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자, 맨 밑에 여러분들 맨 밑에 기억, 니은, 디귿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일단은 여러분 부패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돼야 돼. 근데 그러한 직무에 대한 행위가 두 번째 사익을 추구해야 돼. 공익을 침해하고 사익을 추구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돼서 공익을 침해하는 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 우리는 부패라고 하는구나. 개념 이해를 것 외우지 마시고.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부패 뭐 기능 보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부패 유형 자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유형에서는 여러분들 668페이지에 날개의 맨 밑에 부패 유형에서 네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거 체킹. 자, 잘못 나온 게 직무 유기형 부패라는 게 나오죠. 직무 유기는 직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기한다는 것은 게일리한다, 처리하지 않는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야. 이것은 시민이 직접 개입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관리와 개인의 부패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후원형 부패를 얘기할 때는 이걸 이제 정실에 근거한 부패라고 그러죠. 정실이나 학연 등을 토대로 불법적 후원하는 경우. 자, 3번의 별표 사기형 부패, 공금 유형이나 횡령. 자, 그리고 거래형 부패, 이게 전형적인 부패인데 이 거래형 부패가 바로 뇌물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 뇌물수수. 뇌물수수는 그러면 시민과 관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여러분들. 이게 시민과 관련된 부패 이 4번을 화살표 놓고 내부 부패라고 그래. 뭘 한다? 내부 부패. 그런데 3번에 공금 유형이라든가 1번에 직무유기는 시민과 관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래서 1번과 3번을 내부 부패, 2번과 4번을 외부 부패 얘기합니다.
2,4를 외부, 1, 3을 내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거 봤으면은 옆에 이제 기타 부패 유형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맨 앞에 정치부패하고 행정부패 나온 거 보자. 정치부패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이것은 상층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상층부에서. 그러니까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게끔 정책 결정해 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정책 결정 이전 단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얘기합니다. 돈 받아먹고, 야, 누구 밀어주고, 눈 감아주고, 이건 뭐 다 정치부패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예, 권력형 부패를 얘기합니다. 근데 행정부패는 거다 하위 계층이라고 적어놔. 하위층에서 이루어지는 부패인데 먹고 살기 위한 부패야. 그래서 이것을 생계형 부패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우발적 부패가 나왔고 체육부패 나왔죠. 우발적은 진짜 부패가 우발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잠시 또라이가 돼가지고 돈 쳐먹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체제부패를 얘기하더라도 부패가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를 한 놈은 조직의 옹호를 받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왕따를 당해. 가끔 우리가 무슨 여러분들 경찰 영화 보면은 경찰 조직 내에서 부패하지 않은 형사가 여러분들 왕따를 당하고 부패를 한 형사가 조직의 옹호를 받고 막 그런 거 나와. 이게 지금 얘기한 체제부패, 제도부패. 그다음에 그 밑에 백색, 회색, 흑색 부패. 백색 부패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용이라는 부패.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자, 현재 보세요. 여러분 한 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학생들이 500원씩 걷어가지고 여러분들 케이크를 선물했어. 그럼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하네. 하죠. 근데 이것도 부패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 뭡니까?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355라는 게 있어. 355. 500원씩 받으면 상관없겠다. 1,000원씩 받아도 상관없겠네. 2,000원 받으면 상관이 있네. 만약 학생 수가 40명이다. 그럼 여러분들 500원씩 받으면 상관없지. 1,000원 받아도 상관없지. 1,500원 받으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500원씩 걷어가지고 케이크를 여러분들 5만 1,000원짜리 하셨어. 그럼 여러분들 김영란법 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들 법규에 대해서 위반한 게 안 한 거지. 그래서 그 정도로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백색 부패. 흑색은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 이 바로 흑색 부패. 회색은 일부는 처벌, 일부는 응이라는 부패. 요새 여러분들 조국 자체의 인사청문 자체를 토대로 얘기해보자. 서울대학교에서 썼던 컴퓨터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서 딸내미가 쓰게끔 했다. 별걸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 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조국이가 얘기합니다. 어느 학교는 학교에서 여러분들, 컴퓨터 자체가 여러분들 쓰다가 오래되잖아. 그럼 그걸 폐기하고 새로운 여러분 컴퓨터 자체를 여러분 쓰게 나와. 학교에서 지급이 나와. 그래서 그전에 썼던 컴퓨터 자체를 딸내미게끔 쓰게끔 했다는 얘기해서.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 그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용인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그 정도야. 자, 그 정도야 용인하는 사람. 괜찮아요. 여러분들 의견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이건 처벌을 받아야 돼.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이게 벌써 이제 한쪽은 용인, 한쪽은 여러분들 뭡니까?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나눠지겠죠. 이게 지금 이게 회색 부패예요. 회색 부패. 근데 하여간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학교 연구소에서 컴퓨터 자체가 새롭게 지급되면 이전 컴퓨터를 여기다 원하면 반납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학교는 규정이 반납을 해. 근데 선생님들이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 반납해봤자 여러분 쓸모도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두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두고 쓰는 컴퓨터를 집에 쓸까 안 쓸까? 그걸 어떻게 써요, 요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집에 386 컴퓨터 쓰는 사람? 규정이 오래됐으니까 여러분 떨어져 안 떨어져. 속도가 떨어지고 CPU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보통 안 쓴다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요거 갖고 어떤 분들은 하여간에 그 학교 규정을 옮긴 게 아니냐 하고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는 사람도 있겠나.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야 할 수 있어 하고 여러분들 용인할 수도 있어 없어. 그렇죠? 이게 지금 얘기한 회색 부패를 얘기합니다. 회색 부패. 알았습니까? 자, 이게 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OX.
인사청문을 토대로 여러분들 장관 채택 자체를 여러분들 국회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어. 그렇죠? 그럼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 안 된다? 임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인사청문회 결과는 법적 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당에서 여러분들 조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판을 하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임명권자 대통령 자체가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 하등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죠? 근데 여러분 국회에서 반대한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그건 안 돼.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무총리는 국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돼. 인사청문을 떠나가지고 국회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국무총리로 여러분 임명이 안 돼.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국무총리가 누구였나? 그 양반이 여러분들 국회에 동의를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무총리 서울이 그때 서울이가 붙어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국무총리 일을 대행한 적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인사청문 결과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국회의 법적 결정이 법적 구성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국무총리는 인사청문과는 관계없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거 봤으면 됐고, 여러분들 669페이지에 발생원이 논점 없고 각국의 부패 형사에 다 논점 없어요. 자, 대신 넘겨서 우리가 정리할게. 현재 부패와 관련된 법규를 대표하는 게 우리 교재에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을 게 하나는 공직자윤리법이 나왔고 또 하나 뭐거나 부패 방지와 관련된 법률 두 가지의 법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공직자윤리법하고 부패 방지법의 내용을 섞어서 고르는 문제 형태가 한 문제야. 이거 좀 구분을 해둬야 되겠지. 자, 일단은 공직자윤리법 자체에서는 제일 먼저 나온 게 재산 등록이 나왔어. 저기 몇 급 이상? 4급 이상 밑줄. 다 못해요. 4급 이상.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 군인 같은 경우에 대령 이상입니다. 뭐 이상? 대령 이상. 자, 재산 공개는 위에 세 번째 줄 1급 이상입니다. 중간에 군인 뭐가 나왔어요? 중장입니다. 중장. 중장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물 수수 신고 나왔죠.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자, 금액 밑줄 100달러 또는 10만 원 이상. 지체 없이 소속 장관한테 신고하고 선물을 국고에 인도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퇴직 공무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화살표놓고, 그 취업 제한 나온 거 있잖아. 화살표놓고 4급 이상. 재산 등록 대상자야. 재산 등록 대상자에 한해서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이야. 그래서 여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성 있는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현재 보자. 여러분 퇴직 공무원들 우리가 이제 등산을 가잖아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북한산을 가든 여러분들 인천의 계양산을 가든 경기도에 있는 뭐 수원에 있는 뭐 광교산을 가든 간에 청계산을 가든 간에 퇴직 공무원들 등산들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번들 등산하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꼭 막걸리 한 잔씩 먹거든요. 뭐로? 오삼불고기 안주로 막걸리 먹어. 퇴직 공무원들. 오삼불고기. 퇴직 전 5년. 퇴직 후 몇 년? 3년. 퇴직 공무원 오삼불고기로 막걸리 한 잔 먹는다 그랬죠? 앞에가 전이고 뒤에가 후다. 우리 교재는 이제 뭐 하여간에 맞는 말이지만은 그 순서 그 글이 좀 바뀌었지만 똑같은 말편이야. 자, 제가 퇴직 전 몇 년? 5년. 퇴직 후 3년. 자, 여기부터 이해충돌 방지. 이해충돌은 공익과 사익은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익을 위하여 공익을 침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주식 매각 신탁이 나왔는데, 자, 거기 여러분들 재산 공개 대상자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해놓고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본인하고 여러분들 배우자고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은 뭐야? 직계 위에 있는 누구?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아래는 조는 위하냐? 비는 비하다 아래하냐? 아래는 뭐야? 자식하고 손자, 손녀까지. 그 총 주식이 얼마 초과하면 3천만 원 초과할 때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든지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백지신탁이란 말은 정권을 증권회사한테 위임하는 걸 얘기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그럼 증권회사는 여러분들 위탁받은 금액 자체를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여러분들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백지신탁의 의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태 얘기한 것은 바로 뭐야? 공직자윤리법이야. 재산 등록, 공개, 선물, 수수,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이해충돌 방지, 백지신탁의 의무.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부패방지법의 내용을 좀 보자.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졸려워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수업 시간이 절간 같아가지고 수업 시간이 좀 여러분들 굉장히 좀 활동적이고 이게 동적이면 좋은데 이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좀 너무 지나치게 좀 뻣뻣하게 강의하는 것 같아. 그죠? 그만두자. 물어봐도 똑같아. 자, 오른쪽 맨 위에 보자. 나무하고 돌하고 앉아서 수업하는 것 같아. 나무하고들 목석이라 그러죠. 옆에 이제 부패방지법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왔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세 번째 줄 신고자 보호 나온 거 있죠. 그걸 내부 고발자 보호라고 얘기해. 내부 고발자 보호.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신고 밑에 신분보장 거기 두 번째 줄 나온 거 보자.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 조건을 차별한 상관이 있다. 그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란 말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구역이 있다고. 선생님, 그럼 지금 얘기한 거 외워야 합니까? 외우지 마세요. 지금 외우지 마세요. 외워도 지금 머릿속에 안 남아. 나중에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 시 얘기할 때는 그때 오히려 외우기가 쉬워. 지금 외우지 마. 그냥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가 있다. 이것만 좀 가져가면 돼. 그 밑에 여러분들 국민감사 청구 나온 거 보자. 공공연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재제했다. 이절 몇 사람 이상의 연설받아? 300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감사 청구? 감사원에 청구할 수가 있죠. 국민감사 청구 제도입니다. 자, 그럼 비명직자 취업 제한나 비리나 위법으로 잘린 사람을 얘기해. 그래서 거기 여러분 퇴직 전 5년, 퇴직 후 몇 년? 5년이야. 아까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하고 틀리지? 비리 위법으로 잘린 자니까 퇴직 전 5년, 퇴직 후 5년입니다.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그라미. 벌금이야 과태료야? 벌금이야. 벌금은 형사벌이고 과태료는 행정벌 아니야. 틀린 거예요. 과태료는 정과가 아니야, 여러분들. 행정처분은. 과태료, 여러분, 여기 보자. 주차 위반하면 과태료네, 벌금 내. 과태료, 그건 여러분 정과 기록이 안 나오는 게야. 알았죠? 근데 아까 얘기한 여러분 내부 고발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 차별한 자 1천만 원의 과태료 나왔잖아. 근데 요 하단은 여러분들 벌금이야. 좀 틀리죠,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내부 고발자 보호에도 벌금이 또 나와. 이거 일부러 지금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내용들 그리고 비면제 취업 제한 그 정도만 좀 굳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 5년은 외워야 돼. 자, 왜 들어보자.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은 어디서 나왔어요? 공직자윤리법. 그럼 아까 5.3 불고기 기억나? 5.3 얘기했고 지금 여러분들 비면직자 취업 제한은 어디 나와? 부패방지법. 그냥 부방법 외워도 부방법. 여기 뭐야? 5.5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패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맨 앞에 도덕적 접근은 부패를 미칠 개인의 윤리나 도덕성의 결여입니다. 두 번째, 사회문화 접근을 얘기하던 특정 지배적인 관습이나 습성, 미칠.
제도는 쉽게 법의 결함이야. 뭐의 결함? 법의 결함 밑줄. 4번 별표. 구조적 분석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잘못된 의식구조라고 나왔나? 의식구조가 부패 원인. 이 4번 이게 문제가 많거든. 이게 어떻게 구조냐? 그래 안 그래요? 잘못된 의식구조를 얘기했더니 공무원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가치관이 그런 거 봐야지. 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화가 나왔나? 근데 여기 보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앞으로 학자들이 이거 바꿔야 할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책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까 얘기한 식으로 보편성에 맞춰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가져가시고 체제론적인 접근을 얘기할 때는 이것은 여러분들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부패를 이야기한다. 두 번째 줄 다양한 요인.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자, 그럼 이제 8번과 9번 체킹. 자, 8번 나온 거 봐. 맥락적 분석은 부패를 뭐로 파악하? 발전의 부산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능지 분석을 얘기할 때는 부패는 순기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부패는 자기 소멸적인데 화살표 놓고 선진국으로 진입 시 부패는 자연적으로 소멸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어디로 진입 시? 선진국. 그러니까 이것도 이 기능지도 웃겨. 후진국 하면 부패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사실 선진국도 부패가 있어 없어? 있잖아. 이 약간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간에 맥락적 분석하고 기능지 분석은 부패의 순기를 인정하고 있는 게야. 부패는 발전의 부산물로서 필요하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부패는 필요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첨삭 지도에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 나와요. 자, 근데 이것도 그냥 갈 수가 없고 꼭 시험 출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만 꼭 알고 와야 돼. 자, 일단 여러분들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자체의 핵심적인 요소가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나오죠. 일단은 내부 고발자 신변 보호가 전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두 번째, 그때 신분 보장이 있어야 되겠고, 내부 고발한 자가 여러분 책임이 있을 경우 책임 감면이 필요합니다. 그 일정한 보상. 요 네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고발에서는 여러분들, 자, 거기 네 번째 줄, 개념 네 번째 줄, 아울러 내부 고발은 밑줄, 대외적 문제 제기야. 그러니까 내부에 은닉된 부패를 외부로 폭로하는 걸 얘기하는데, 어디 가서 신문사 가서 하든, 야당 당사 가서 하든, 대외적 문제 제기야. 알았어요? 대내적인 문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자. 가원이 과장이 부패했어. 그러니까 국장한테 가서 국장님, 과장님 부패했어요. 이렇게 이거 내부 고발이 아니야. 그건 내부의 문제 제기야. 국장이 있고 이게 보자. 과원이 있어. 과장이 부패했어. 그건 국장한테 가서 국장님, 과장이 부패했어요. 돈 처먹었어요. 이건 내부 고발이다. OX. 그래서 이건 내부의 문제 제기지. 이건 내부 고발이 아니라고. 좀 전에 얘기한 식으로 외부에 폭로하는 거라고 얘기해서 됐어요. 했죠? 자, 내가 3번의 별표. 특징 나온 거 봐. 내부자엔 자발적인 부패 통제란 말이 나왔죠? 자, 2번의 별표. 이타주의적 외형. 외형은 이타주의야. 이타란 말은 뭐야? 남을 위한다 그런 말이에요. 외형은 이타야. 근데 실질적 동기는 다양성을 띄어야 돼요. 그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외부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그 표현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비공식적인 경로예요. 아까 내부 계산, 여기 보자. 가원이 국장한테 가서 과장님 부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부 계산을 거친 공식적인 과정이라 그래. 그것이 아니라 아까 어디 신문사, 야당 가서 폭로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나온 게 외부적 통로를 이용한 대오적인 공표. 이것을 비공식적 경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특징에 1번과 2번과 3번과 함정 파기 참 쉽잖아. 3번도 함정 파기 쉽고 2번도 함정 파기 쉽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럼 배운 내용 잠깐만 정리하고 또 진도를 나가자. 자, 페이지 여러분들 662페이지. 자, 시민 참여를 물어보자. 정책 결정의 질의 향상 OX. 5. 간접 민주제도의 장점의 극대화. X. 단점이나 미비점 보완이죠. 자, 정책 집행에 있어서 능률성 제고. 5. 정책 결정에 있어서 능률성 제고.
X. 정책 결정은 비능률이지. 뭔가 한 문제. 자, 넘겨서. 공직윤리. 자, 여러분들 공무원 윤리는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수준을 요구한다. OX. 오. 자, 넘겨서 보자,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사항들 중 얘기했죠? 자, 기본적 의무는 성실 얘기했다 가져가야 돼. 신분상의 의무, 암결연 기법 어떻게? 정말 품위 있는 영비천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충성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 충성은 누구한테 하는 게야? 대통령이야? 국가이념이야? 국가이념. 그 다음에 충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을 충성심사 그러고 한국의 신원죄가 이에 들어간다. 자, 신원죄에서는 대립된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하고 뭐? 국가안보하고 개인의 이권. 자, 오른쪽에 공직부패. 한 장을 넘겨보세요. 668페이지 오른쪽 하단 날개, 왼쪽 하단 날개. 자, 부패 이용 가운데 자, 가장 전형적 부패는 뭐야? 거래형 부패. 거래는 내부 부패야, 외부야? 외부 부패라고 얘기했다. 어? 자, 오른쪽에 맨 위에. 여러분들, 권력형 부패는 정치 부패야, 행정 부패야? 정치 부패. 생경 부패가 행정 부패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그 밑에 회색, 흑색, 백색.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자. 자, 공직자 윤리법 나온 거 봐. 재산 등록 몇 급 이상? 4급 이상. 재산 공개 몇 급 이상? 1급 이상. 대령 이상은 뭐야? 등록이야, 공개야? 등록. 중장 이상은 공개. 선물 신고 미아 얼마 이상? $100 이상. 여러분, 백지 신탁은 누굴 대상으로 해? 재산 공개 대상자.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은 누굴 대상으로 해? 4급 이상 재산 등록 의무자. 알았습니까? 취업 제한은 5.3 얘기했죠?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 자, 오른쪽에 부패 방지법. 여러분들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있어 없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감사 청구 몇 명 이상의 연소? 300인. 어디에 감사 청구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 비면직자 취업 제한은 어떻게 돼? 55. 몇 년? 55. 부패의 접근 방법 가운데 잘못된 의식 구조. 구조론적 접근. 다양한 요인. 체제론적인 접근. 다음 페이지 보자. 부패의 순기능 인정 두 가지 얘기해봐. 맥락적 분석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기능주의 분석이 있다. 내부 고발자 같은 경우에 자 물어보자. 이타주의 외형이야? 이타주의 내형이야? 외형.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통로를 이용해 공식적인 통로야? 비공식적인 통로. 외부에 폭로하는 게야? 내부에 문제제기야? 외부에 폭로하는 거. 좋습니다. 자,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제 2장 파트 또 수업 마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